네, 세무교육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낙찰 뒤에 진행 과정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매를 할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낙찰 후에 이제 진행 과정 및 인도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경매가 매매보다 싼데도 사실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경매라는 것이 딱 한 번만 해보면 그 사이클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의 한 단계 과정만 진행을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낙찰되고 인도의 과정을 거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빼고는 사실은 점유자, 임차인, 채무자, 이런 분들을 인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상이 우위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인도 집행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과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기도록 설계된 과정인데 그 중간 단계에서 협상을 한번 해보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만약에 낙찰이 되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낙찰이 되면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소유자의 연락처라든지 소재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낙찰된 이 물건이 매각 공고된 현황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라든지 기타 서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보는 방법도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방법적으로 보면 잔금을 내기 전에 점유자 및 채무자, 임차인,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나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잔금 내기까지 전혀 대응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수많은 협상을 해보고 점유자분과 그리고 명도 진행을 하면서 정답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어떤 강의에서는 낙찰되면 한번 가서 살펴봐라, 운을 띄워봐라,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인지 확인해봐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잔금 내기 전까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답 없어요. 저희가 그 많은 명도를 진행하면서 일단 잔금을 내기 전에 명도가 어떨 것인지, 점유자의 성향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화가 안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반드시 잔금 내기 전에 꼭 알아봐야 되는 어떤 점유관계, 이해관계인의 어떤 신고, 권리신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잔금 내기 전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임차인의 점유, 소유자의 점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면 잔금 내시고 난 뒤에 접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보내시고 나서 잔금을 내고 나시면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이 어떤 거냐면 법원에 가면 인도명령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 소재지를 이렇게 적는欄이 있어요. 그거는 뭘 보고 적느냐면 매각물건 명세서의 D페이지 부동산의 표시라고 있거든요. 그 표시물을 건축물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송달료하고 인지세를 내게 되면 인도명령이 접수가 됩니다. 잔금 낸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거죠. 자, 잔금을 내고 나면 여러분들 매각 허가 결정이라 해가지고 정보는 하나 줍니다. 그리고 잔금 낸 영수증을 딱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거 사본을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할 때 인도명령 신청서와 같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별 이견이 없는 한 일주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나오는데요. 간혹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점유자는 있는데 우편물을 송달받을 사람이 현재 없거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등기를 수신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세 번 더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2, 3주 정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받든 2, 3주 뒤에 받든 송달 간주로 해서 최종적으로 3차례 정도 거절을 하면 송달이 됐으므로 간주하고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점유자, 채무자, 임차인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등기물로 간 인도를 하라라는 그 결정 정본이 가면 또 조금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됐다고 하면 또 조금 협상이 용이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 나갈 건지 물어보면서 인도의 기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사비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사비를 낙찰자가 줘야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유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달라는데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그냥 집행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협의하는 게 제일 낫다 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거 협의하면 끝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낙찰자가 점유자한테 이사비를 줘야 되죠? 저는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집행 비용을 내느니 그 비용으로 협의를 해서 인도가 되면 뭐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협의를 하게 되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찰이 되고 명도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인도 집행까지 간다, 집행을 통해서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무자분이나 점유자분도 좀 억울하시겠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점유자분들은 이 낙찰자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뺏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착각이죠, 착각. 낙찰되신 분도 땡빚 모아서 대출 풀로 받아서 겨우겨우 돈 마련해서 그거 어렵게 낙찰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리 원칙에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사비를 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인도 집행을 할 때 집행비를 줄 이유는 있죠. 그는 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 사이클은 이거예요, 이거. 그 가운데에서 점유자나 채무자분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내가 집행 비용을 그분에게 일정 부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사비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로 협의 안 되면 그냥 집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낙찰이 되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집행비용이 250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집행비용은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이나 200의 이사비를 제한을 한다 하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내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서 당연히 그들의 요구를 다 따라줘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도를 할 때 안 되면 집행까지 잔금 낸 시점으로부터 2달까지 걸릴 수 있다를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항상 그렇게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일단은 잔금을 납부가 된 상태로 저희가 채무자분, 전 소유자분하고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현장에 부재할 때 저희가 또 쪽지도 남겨두고 하거든요. 그렇게 점유자가 부재할 때는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전화번호가 만약에 확인됐다면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유자 또는 채무자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과정은 인도명령 신청하고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3주 정도 뒤에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지게 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바로 인도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계고를 갑니다. 계고라는 게 뭐냐면 법원의 집행관에서 법원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점유자분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3명 입회인을 두고 강제 계문을 해서 내부에다가 언제까지 인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 최고장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강제집행 신청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부를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부재해서 내부를 볼 수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차 집행 계고가 나갈 때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계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주간의 시간을 주는데 2주간의 시간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되든지 인도에 불응한다든지 이럴 때는 최종 2차 계고가 나갑니다. 그것도 최대 열흘이나 2주 정도를 주거든요. 하지만 2차 계고를 나갈 때는 그 마지노선 기일을 정하는데 그 기일을 어기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계고가 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협의가 안 되거나 인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 3일 뒤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집행비를 예납을 하게 되거든요. 2차 계고 날짜가 경료돼도 점유자나 채무자가 인도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집행비 예납을 하고 2, 3일 뒤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최대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수 있다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첫 번째로 점유자 및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낙찰을 받은 대리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엊그제 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
현장에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인도 일을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이제 협의가 안 될 때는 또 그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상시 일단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몇 번을 갔는데 사람을 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열람에서도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게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탐문을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실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쪽지를 좀 남겨 오려고 해요. 연락 바란다는 그런 쪽지, 연락처와 함께 그렇게 좀 남겨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져가려고 치면 다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는 사람이 없었고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펜션이다 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네요. 문자도 남겨놨는데 현재는 수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탐문을 해봤고요. 계속적으로 응대가 없다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긴 없겠죠. 보통은 일주일, 저렇게 이제 부재한 경우는 한 2, 3주 뒤에 인도 명령이 이제 결정 정본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신청을 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연락처 하는 경우도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낙찰자 측 대리인인데요. 예, 예. 인도 부분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이 낙찰 대리인 측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인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사라든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데는 어디신가요, 정확하게? 저희는 있는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대리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낙찰자 측에서는 이제 잔금을 납부를 하셨거든요. 납부하신 지가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 날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 뭐 정확하게 잡은 건 없는데, 일단은 인도를 좀 해주시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말씀을 좀 듣고 저쪽 예. 분에게 전달하고 저희는 이제 전달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 주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낙찰자 측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직접 대면하고 이런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대신해서 이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네들 판단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낙찰되신 분의 이제 의견은 인도를 해달라, 그 부분을 전달 좀 해달라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제 번호가 따로 있으시던데 그쪽은 예, 전화를 안 받을. 예, 피가 많아져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찾아가도 안 계시고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전화를 몸이 안 걸리는. 좋아서, 하여튼 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른 게 있으신가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뭐 동네에서 입찰됐다고는 알고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부모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두 분 다. 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좀 뭐 일단 빨리 뭐 넘겨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있고 네. 제가 뭐 빠져들어야 뭐 들어올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걸 잡지는 못하신 거네요, 그죠? 예, 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상황이 없어 계속 병원을 내신 상태.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기 이제 의뢰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내고 나면 진행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인도 명령하고 이런 거는 과정을 밟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 또 서로 얘기가 돼서 인도가 되면 예, 그러니까 예, 뭐 인도는 해드릴 거고 지금 한데 지금 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가보셨는가요? 뭐 제가 내부에서만 봤죠. 이제 안에 내부 아, 자세히는 볼 수가 없고 하니까 예, 지금 정리된 곳도 있고 안 된 방도 있기는 한 것 같긴 하던데 이제 싸놓으신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대로 예, 그냥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예, 네, 그런 상황에 일단은 예, 제가 상황은 알겠고요. 제가 이 예. 낙찰자분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 그러면 치우고 정리를 해주면 뭐 한 달 안에 좀 한 달을 안 걸고 설때 지나고 좀 네, 어머니 아버지 좀 상태를 보고 뭐 들어가서 챙길 거 챙기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보면 될까요? 제가 그 그렇게 정도 하죠. 예, 제가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정은 이제 말씀드려야 돼서 당장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이제 이쪽 계시는 분의 뭐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관련 부분에서 또 전달 드릴 거 있으면 제가 전화를 문자를 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